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N번방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4월 29일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많이 계류 중에 있었는데요. 이번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그 주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3조인데요. 특수강도 강간이라고 해서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를 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7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4조 특수강간이라고 해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칼이나 드라이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2명 이상이 같이 강간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7년 이상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항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2명 이상이 같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것을 5년 이상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요, 굳이 2항 같은 경우에는 개정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추행의 정도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도 있지만 매우 낮은 정도의 단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재량으로 해서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 그 추행도 하한을 너무 높여버려가지고 판사님의 재량권을 너무 축소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3년일 때는 뭐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7, 5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거의 가까워져 버려요.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비례성이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6조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고요.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형만 남게 되었습니다. 꽤 무겁게 변경되었죠. 11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뭐 공연장이나 찜질방 이런 곳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조는 넘어가고 13조도 넘어가고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불법 촬영물이에요. 그 촬영 대상자 여성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항 1항에 따른 촬영물을 유포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그 여성분의 의사에 반하진 않았지만 유포할 당시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번방 관련된 이제 법률 개정인데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2항의 죄, 아까 그 유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숫자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은 1월 이상, 1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3년 이상은 3년 이상 30년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상한만 비교해보면요, 7년 이하와 30년 이하입니다. 거의 4배가 증가한 경우죠.
굉장히 무겁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1항 또는 2항의 촬영물, 의사의 반하에 촬영되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부동의한 그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조문으로 인해서 앞으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점조직 단위로 이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배 하나는 없어지고 작은 배 여러 개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조의 3이라고 해서 그런 촬영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협박에 따라서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죠. 강요. 쉽게 얘기하면 강요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3년 이상이면 아까 그 정보통신망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경우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3년 이상 30년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신설된 조항인데요. 15조의 2라고 해서 예비 음모 3조부터 7조까지 죄를 범한 목적으로 예비 음모, 준비 또는 모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조부터 7조라 함은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강간, 장애인강간, 13세 미만 강간 등을 말합니다. N번방 관련돼 가지고 한창 논의가 많을 때는 그런 N번방 모임 같은 그런 범죄를 준비, 모의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통과된 개정안에는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개정안을 종합해보면요, 첫 번째로 기존보다 법정형이 다소 상향되었다는 점, 두 번째로 N번방 사건처럼 스마트폰 환경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 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